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대한민국 남부권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정말 거대한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행정구역을 합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핵심은 광주가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전라남도가 가진 그 거대한 산업의 몸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두뇌와 몸이요.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AI 두뇌와 산업의 몸이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폭발하는가? 이 AI 플러스 X,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AI를 더하는 전략이 4개 권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통합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아마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또 가장 오래된 고민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전남 동부권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전남 동부권, 여수와 광양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 그런데 동시에 탄소 배출, 잦은 안전사고, 이런 낡고 무거운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그 낡은 꼬리표를 AI 기술로 떼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양세출소인데요. 최근에 유럽연합 EU에서 탄소 국경세, CBAM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잠시만요. 그 탄소 국경세라는 게 쉽게 말해서 너희 나라에서 탄소 많이 뿜으면서 만든 물건은 우리한테 팔 때 벌금 내. 이런 개념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철강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신기술인데 이게 기존 용광로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서 제어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바로 여기에 광주의 AI 두뇌가 투입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군요. 수천 개 센서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수소 투입량이나 온도를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제어하는 거죠. 와, 100만 분의 1초요? 그건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네요. 그렇죠. 이미 2026년 예산에 285억 원이 반영될 정도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정말 생존을 위한 속도전이군요. 그런데 동부권에 또 다른 고민,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문제도 AI로 풀고 있던데 여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위험한 구역에 사람 대신 AI 로봇이 들어가고 CCTV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를 보낸다고요. 네, 바로 스마트 제철소의 모습이죠. 여수 국가산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한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가상 공간에 현실의 산단을 똑같이 복제해두는 겁니다. 쌍둥이처럼요. 아하. 마치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산단에서 사고를 낼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가상 산단을 만들어서 온갖 위험한 시나리오를 미리 시험해보는 거죠. AI가 24시간 이 가상 산단을 감시하다가 예를 들어 배관 압력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면 곧 파열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요. 와. 만약가스가 노출되면 바람 방향까지 계산해서 확산 경로를 미리 보여줍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그런데 보고서에서 더 놀라웠던 지점이 AI가 신소재 개발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 단위로 단축시킨다는 대목이었어요. 이건 R&D의 게임룰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광주의 AI 두뇌와 동부권의 산업 현장이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여수 광양의 산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행정통합은 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초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광주의 AI 스타트업이 여수 광양 공장에서 기술을 실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생 생태계가 열리는 거죠. 두뇌와 몸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동부권의 거대한 공장들이 AI라는 새로운 두뇌를 이식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엔 서쪽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낡은 산업이 부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선어 넘는 유령선 같은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목포와 영암의 자유운항 선박 이야기입니다. 네, 오랜 기간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죠. 정부가 이곳 목포, 영암 일대를 자율운항 선박 규제 자율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온갖 미래 해양 기술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그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목포의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고요. 선원 없이 배가 움직인다니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거나 해적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죠? 바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실증센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센터의 원격 모니터링 시뮬레이터는 방금 말씀하신 기상악화는 물론이고 통신 두절,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 같은 수만 가지 비상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훈련합니다. 아, 여기서도 시뮬레이터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국제표준, 그러니까 바다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거든요. 바로 이 목포에서 쌓은 실증 데이터가 대한민국이 그 규칙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의 미래 규칙을 선점하는 일종의 표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대불산단의 부품업체들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전에는 거대한 배의 블럭을 용접했다면 이제는 자율운항에 필요한 AI 센서나 제어 모듈 같은 첨단 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바뀌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지역 대학에서 AI 융합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졸업 후에 바로 이 첨단 부품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인재 양성버지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학생이라면 이제 미래 해양 모빌리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역에서 공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최첨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동부에선 AI 두뇌가 공장을 제어하고 서부에선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피, 즉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이번엔 광주와 인접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이 거대 유기체의 신경망과 심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전력 본사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 둘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나주의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사업이 있군요. 참여 기업들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엔지니어링, 기아까지요. 네. 아니,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나주의 이 작은 전력망에 이렇게 주목하는 거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실험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 기술의 경연장인 셈이죠. 예를 들어 삼성과 LG는 자사 스마트 가전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력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에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꾸는 수요 반응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 스마트폰으로 집안 전력을 관리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현대와 기아는 펫플라스틱으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무선 충전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각재가진 최고의 기술을 다 꺼내놓고 미래 시장을 테스트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AI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지휘자요? 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 구축된 AI 기반 전력 예측 시스템 FMS가 바로 그 지휘자입니다. AI가 날씨와 과거 발전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변덕이 아주 심한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력망 전체를 안정시키는 거죠. 변덕스러운 자연을 데이터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가 남아있죠. 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서남 해안의 그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광주 AI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면 수많은 초고압 송전선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거죠. 네,
이 지점이 바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 행정통합의 리더십이 시험받는 무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보낼 길이 막히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죠. 이 거대한 유기체의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공간과 가장 첨단적인 기술이 만나는 곳, 광주와 전남의 접경지역과 농어촌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산업을 AI로 혁신하는 이야기였다면 이곳에선 아예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또 가장 오래된 산업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유치전입니다. 수도권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면 광주 전남은 AI 연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후공정, 즉 패키징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 패키징이라면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AI 반도체 성능은 사실상 이 패키징 기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광주의 AI 설계 역량이라는 두뇌와 전남의 넓은 부지, 그리고 풍부한 전력이라는 몸이 결합된 최적의 조합인 셈이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결국 인재 싸움인데 인재는 전부 수도권에 있지 않나?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 해답을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가 연합해서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지역 내에서 전문 인력을 직접 키워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의 첨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물 주는 비닐하우스? 뭐 그 정도를 상상했는데 이곳을 거대한 농업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를 쌓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알던 농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이곳은 단순한 온실단지가 아닙니다. 유리온실 11개 구역에서 작물의 생육 정보, 병해충 데이터 같은 것들을 24시간 수집하고요. 빅데이터 AI 플랫폼이 이걸 분석해서 농가의 최적의 온도, 습도, 양액 농도를 처방해 줍니다. 처방을 해준다고요? 네. 수십 년 농사지은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농업이 이제는 정밀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과학으로 탈바꿈하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동북권의 제철소부터 서북권의 바다, 중부권의 에너지망, 그리고 농어촌의 반도체와 스마트팜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 조각들을 다 모아보니까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명확해 보이네요. 네. 광주의 AI 연구개발 인프라라는 두뇌와 전남의 에너지 제조 농업이라는 거대한 실증 필드라는 몸이 결합해서 하나의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동북권은 AI로 안전하고 깨끗한 중화학 산업으로, 서북권은 자유로낭 선박으로 조선업의 부활을, 중부권은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그리고 접경지와 농어촌은 반도체와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각 권역이 AI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도 이 거대한 변화의 맥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발전된 AI 기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한 도전 과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셨듯이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거대한 계획이 있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지혜가 없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어쩌면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바로 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